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분홍빛 사랑, 러브젤. 호텔에도 모텔에도 준비되어 있는 사랑의 젤, 믿고 써도 될까? 어느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출산 후 질건조증이랑 질염이 심해져서 남편이랑 관계가 소원해지길래 러브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브젤을 사용하면 끈적하고 자꾸 말라버려서 러브젤을 덧발라주고는 했죠. 그래도 질건조증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것보다는 러브젤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참고 썼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러브젤을 쓴 남편이에요. 저는 원래 여성병원을 자주 다니면서 검사도 받고 치료받으니까 러브젤을 쓰고 트러블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러브젤을 쓴 후에 중요 부위에 트러블이 났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트러블 때문에 간지럽고 조금씩 아프다고 합니다. 저 때문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질건조증 때문에 러브젤 없으면 잠자리가 힘들거든요. 혹시나 러브젤 때문에 이렇게 문제 생기신 분 있으신가요? 러브젤을 정말 사용하면 안 되는 건지 심란하네요. 러브젤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좀 알려주세요. 요즘은 러브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사실 러브젤 신상이 나오면 무조건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는 분들까지도 계시죠. 하지만 러브젤을 러브젤이라 방송에서 말하지 못하는 현실. 우리는 특히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아주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나마 저희처럼 1인 방송에서는 어떻게 속삭이듯 이렇게 살짝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일반 공중파 방송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단어, 러브젤입니다. 러브젤이란 성윤활제죠. 연인들이 사랑을 나눌 때 마찰로 인한 성교통을 줄이기 위해서 젤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죠. 갱년기 여성들이 폐경이나 출산 호르몬 변화 등에 따른 질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중년 부부의 경우에는 파트너와의 반복되는 사랑 패턴으로 인해서 쉽게 흥분이 되지 않거나 갱년기로 Y존이 건조한 여성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죠. 이미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자들에게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러브젤이라는 존재를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고 또 실제 사용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젤의 성분을 그 어느 곳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성분들은 이 젤을 사용하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내 몸 안쪽에 사용하는 것인데 믿고 써도 될까? 라는 궁금증을 모두들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윤활제라는 것은 여성들이 예민한 부분이 피부에 직접 닿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성윤활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의약품도 아닙니다. 식약처는 자궁 내시경이나 의료기기와 함께 쓰이는 용도의 윤활제만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죠. 나머지는 아예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조 판매업자들은 이 러브젤을 화장품으로 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화장품은 의료기기 혹은 의약품처럼 사전 허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하는, 즉 이런 성분은 화장품에 넣어서 만들지 마세요 라고 하는 성분, 그것만 제외하면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문제가 되겠죠? 화장품 성분에 넣지 말라는 것만 제외하게 되면 나머지는 사용을 해도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얼굴이나 외부 피부보다 더 민감하고 중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어찌 보면 먹는 음식과도 같은 것이죠. 또한 화장품으로 분류해 놓아서 성윤활제라고 표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할 수 있지만 성윤활제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 것. 아예 성윤활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업자들은 말합니다. 정부의 분류 항목에 없으니 의료기기나 의료의약품이든 의료의약 외품이든 분류 항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없으니 화장품으로밖에 만들어 팔 수가 없다. 그런데 화장품에서는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라고 하니 어쩌란 말이냐라고 고충을 토로합니다. 결과적으로 러브젤을 러브젤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업계에서는 보통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 업계에서는 차라리 규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 허가, 심사 다 받아도 좋으니까 의료기기로 분류돼도 좋다. 인정을 해주고 분류 항목을 만들어서 관리 기준을 만들어 달라. 그럼 우리도 마음 놓고 만들어서 팔고 소비자도 안심하고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이렇게 젤을 사용하면 여성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성의 몸 안의 피부에 트러블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자분들에게도 민감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성에게 훨씬 더 민감한 제품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을 쉬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 생식 건강에 대해서는 더욱더 쉬쉬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제품으로 여성들이 민감한 곳에 사용하는 또 다른 제품, 외음부 세정제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여성의 소중한 곳을 가볍게 닦아내는 세정제 용도로 판매되고 있죠. 어느 제품은 사용하면 외음부에서 꽃향기가 난다고 광고를 하고 있죠. 이렇게 향기가 나도록 무언가를 첨가하거나 또는 미백, 탄력 기능을 표방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죠. 원래 이러한 제품으로 외부는 세정할 수 있지만 내부를 세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그 중요한 곳에 사용하는 세정제이니 안쪽까지 깔끔하게 씻어내고 싶어 합니다. 게다가 꽃향기까지 난다니까요. 이것도 의료기기, 의료품이 아닙니다. 화장품으로 분류된 것이죠. 하지만 실제 쓰이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여성들의 소중한 안쪽을 닦아내고 싶고 또 그렇게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꽃향기가 난다는 광고 때문이죠. 실제 외음부 세정제로 여성들의 소중한 안쪽을 닦아내시면 안 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WHO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방 없이 질 내부를 닦아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윤활제나 질 세정제를 사용하고 난 후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심한 경우에는 산부인과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하죠. 실질적으로 많은 종류의 러브젤이 판매가 되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면 필요한 제품으로 인정을 하고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에서는 FDA에서 승인을 받은 제품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별도 표시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 제품 중에는 일부 한국에도 상륙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안전규제 기준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중년 중 갱년기를 겪으신 분들은 처음 젤을 사용하시려고 하면 사실 은근히 자존심도 상하고 이렇게 젤까지 꼭 써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죠. 분홍빛 사랑, 러브젤. 호텔에도 모텔에도 준비되어 있는 사랑의 젤, 믿고 써도 될까?